살아도 낭만 있게. 네, 가짜 도생도 낭만을 챙기면 달라집니다. 낭만이들의 고민 해결사, 저는 오윤혜고요. 네, 저는 낭만을 꿈꾸는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하루하루 다르게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적인 그렇습니다. 느낌은 몰라서 못 봤구나, 우리 낭만이들이.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낭만을 네. 챙겨야 됩니다. 정치 시사도 좋지만 낭만 도생, 여러분들 낭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부모 교육 연구소 임영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저는 이 대표님의 나이가 돼도 이런 우아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타고남이다. 진짜. 아, 제가 방송 전에 네. 어머,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하면서 타고난 거죠 했더니 네, 피부는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또 다 돌려봤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네.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아하게? 드는데. 너는 우리 지희 씨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르죠. 평소에 말투도 약간 나긋나긋하고 네. 저는 무조건 톤이 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이들에게. 아, 그래. 아들 엄마신가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럼요. 남편에게도 사랑하지만 여보 사랑해 이거보다는 여보 사랑해? 약간 이렇게 톤이 높아지게 매력적이네요. 네, 톡톡 튀는. 네. 네. 오늘 주제가 음. 어떤 거죠? 오늘 지희 씨? 주제가 금쪽 같은 내 손주라는 네.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요즘에는 부모가 내 자식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이제 뭐 워킹맘들 맞아. 그리고 일을 이제 많이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조부모님들이 이제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네.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아, 너무 또- 현실적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는 포기할 수 없는데 또 우리 아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 낭만이들이 또 약간 고 나이대시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네.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합쳐서 할마, 할빠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할마, 할빠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뼈 빠지게 내 자식들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맞아. 또 내가 이 인생 이 막에 네. 앞서서 또 육아를 하라고 음. 정말 이거 저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저희 애기 잠깐 보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 힘든 낭만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우리 손주들 케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팁을 네. 주시려고 나오셨죠? 그렇죠. 등골 휘셨는데 네. 이제 다시 이제 꺾이기 직전까지 가시는 그런 경우 많은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힘든 거는 각오를 했는데 네. 이게 웬일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사실 더 어렵게 맞아. 하거든요. 맞아. 정신적으로 네. 힘든 거. 밥 하나 반찬 하나 어떻게 먹이는 것도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네. 빵이나 간식 주는 것도 막 사탕 초콜릿 이런 것도 어머니 그렇죠. 지금 얘가 36개월이 안 됐는데 초콜릿 그럼 속으로 나한테 맡기지를 말든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냥 준비된 것만 주시면 되는데 맞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너무 손주 사랑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만들어서 주고 싶다가 이렇게 맞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당장 딱 집어 던지고 싶죠. 맞아요. 네. 집어 던지게 되면은 또 내 자식들이 힘들어할 게 너무 눈에 선하니까 네.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 놀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하자니 어머 세상에 내가 얘 키울 때는 맞아. 내 자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손주는 또 한치 걷는데 이 자식이 변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 이 부모님들이 책으로 배우고 맞아. 또 산후조리원 동기한테 맞아, 배우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오은영 박사님한테 배워야 되잖아. 아이들의 마음을 읽기 기다려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낼 때는 막 어떻게 낮은 똑같은 뭐 억양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말은 단호하게 약간 이런 건 룰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마음 읽어주다 보니까 또 버르장머리 없이 또 키우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쵸. 게 바로 육아인데 네. 우리 또 할머니들께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육아를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정해진 룰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 듯도 하고 모를 듯한데 지금 이제 자녀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손주죠. 아, 맞습니다. 어른들끼리 보다도. 그렇습니다. 요즘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리 지희 씨가 문제를 한번 내주시면은 제가 아까 할마 할바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육아하고 끝났는데 또 육아해야 되고 또 남편 챙겨야 되고 손주 챙겨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또 뜻하는 신조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뭡니까? 예, 맘고리즘.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알고리즘처럼 계속 고기 안에서 한다. 네. 맘고리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리터루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나왔던 개념인데 캥거루? 네, 한번 리터루족은 캥거루처럼 내가 내 애를 보냈는데 내 손주를 다시 또 여기 주머니 안에 넣고 있다는 맞습니다. 느낌이다. 아, 그런 네, 느낌. 그렇습니다. 돌아온다라는 뜻의 리턴 그리고 리턴. 네, 부모에게 의지한다의 캥거루를 이제 합성해가지고 결혼 후에 이렇게 뭐 경제적 부담이든 뭐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 이 우리 세대의 부모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리터루족. 그리고 에이포켓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주머니가 8개? 8개. 8개 주머니. 예, 8개의 주머니인데 그게 8개의 주머니가 뭐를 위한 8개 주머니일까요? 애 하나를 키우는데 8개 주머니가 맞죠. 필요하다? 네. 그쵸, 비슷한데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소황제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애가 이제 한 명만 있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조부모,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총 해서 8개의 지갑이 열린다. 얘 하나를 네. 키우려고. 그렇죠. A4K.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할마 할바랑 비슷한 개념으로 학조부모. 학부모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네. 운동회 날 오시고 그렇죠. 학부모 회의 때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학조부모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다 유쾌한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 정도로 우리 낭만이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정서적으로, 네. 물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뭐, 부모 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조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그럼 많을 것 같아요. 강연을 하면은 네. 이제 보통 황혼육아라고 하는데 사실 참 그 단어도 저는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50 후반, 60 중반 이런 분들이 결코 황혼이 아니거든요. 황혼은 언제부터예요? 황혼은 그래도 80? 그렇죠. 아. 맞아요. 시대별로 사실 예전엔 60대도 황혼이라고 할 수가 그쵸. 있었지만 요즘 100세 시대니까. 맞아요. 그래서 황혼이라고 하기에 참 죄송한데 그래도 왜 조부모 육아, 손주 육아 이거보다는 황혼 육아가 좀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이 네.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황혼 육아 전문가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우리 조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조모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조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함께 참석을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좋은 또 현상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 할머니 교육을.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이게 또 어려운 육아거든요. 할아버지도 같이? 같이 오세요. 그러면 그 교육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조부모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세요? 처음에 말문을 여실 때는 다 긍정이에요. 얘 너무 사랑스럽고. 아유, 자식 일인데 해줘야죠.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 하는 말마다 정말 너무 예쁘고, 내 자식 키울 때 그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맞아. 이 기쁨도 보람도 느낀다. 이제 이렇게 다 맞아요. 본물처럼 말씀하시다가.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항상 그러거든요. 너희 때는 돈 버느라 바빠서 맞아요. 몰랐는데 얘네들 크는 거 보니까 눈물 난다. 너무 예쁘다. 안 보면 보고 싶다. 네. 아직은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그러다가? 분께서 네. 뭐 서운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만 서운한 게 아니구나 싶으신지 가장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사실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합니다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어보면 다 고맙죠, 감사하죠, 덕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냥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하지 않으면 맞아. 몰라요. 물론 맞아. 이제 알죠. 아유, 지네가 말 안 해도 당연히 뭐 그렇겠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직접 내 귀로 맞아. 들어야 좀 더 느끼잖아요. 맞아요. 좀 표현해야 직접적으로 돼요. 어머니 아버님.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얘기 해보셨어요? 나 지금까지 생각보다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러니까는 뭐 가끔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는 어머니 아버님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잘 컸어요, 감사드려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 감사의 표현이 사실 이 다음 질문에도 나오거든요. 이 비용을 이제 매달 이제 드리다 보니까 그게 저는 이제 감사의 표현이
전달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 네. 비용에 대한 책정도 맞아요. 얼만큼은 사실 마음은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각자 가정에 또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이비시터들이 받는 비용을 그대로 주는 경우보다는 그거보다는 살짝 낮춰서 주는 경우들이 살짝도 아니고 거의 절반이에요. 맞아. 근데 베이비시터 비용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네. 근데 출퇴근 베이비시터라고 하면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 네, 했을 때 네. 3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저는 네. 놀랐어요. 너무 비싸죠. 네, 150만 원 얘기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전문가인 제 귀에는. 그런데 지금 300만 원, 맞아요. 350만 원, 8시간에 최소한 2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과연 200만 원 드리세요? 그러니까요. 150만 원 받으시는 조부모님도 저는 못 봤어요. 네. 제 거의- 주변에는 거의 100만 원. 그렇죠. 정말 많이 받아 할머니들이 우와 이렇게 입을 벌리시는 수준이 맞아요. 150까지는 제가 강연장에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또 그 이하예요. 근데 또 그렇게 또 비용도 좀 그러니까 믿음과 안심 그리고 플러스 비용도 좀 줄이고 싶어서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도 애들 또 자립하라고 빨리 일어서라고 자리 잡으라고 봐주는 건데 그걸 다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 근데 베이비시터하고는 우리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으시는 돈하고는 맞아.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는 주변에도 보면 네, 그런 네. 친구들과 조부모님께서 오셔서 봐주시는 건 아예 일단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의 차이부터 너무 많은 차이가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조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이 맞아요. 편하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죠. 우리 지금 젊은 부모님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300만 원 드릴 정도면 이렇게 정말 시간에 쫓겨가면서 사랑스러운 내 아이하고 지내지 못하면서 워킹맘을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네. 또 명목상으로는 자아실현이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라고 얘기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워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부모님하고 우리 아이 부모님께서 네. 육아하기 전에 서운하지 않도록 얘기 나눠야 돼요. 우리가 왜 양해를 구하는 거하고 엄마 알잖아 이러면서 드리는 거하고는 맞아요. 물론 받으면서도 뭐 그것도 고맙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또 커뮤니티 있거든요. 근데 어머나 쟤네는 뭐 저렇게 번다는데도 부모님한테는 저렇게 주네 이러면 막 서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엄마, 아빠에게 맡길 때는 베이비시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조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라는 나름의 적정선을 좀 제시도 하셔야 되고 서로 이거를 조율하지 않으면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왜 부모님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또 해주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손해보는 게 손주예요. 왜냐하면 왜 서운해. 뭔가 사줘도 지 새끼한테는 저렇게 많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예쁘게 안 봐지고 물론 내 손주한테 아까 8 포켓 말씀하셨는데 6 포켓, 7 포켓 있거든요. 우리 네. 골드 엔트라는 말도 있어요. 결혼 안 한 고모, 이모가 이렇게 조카를 위해서 맞아. 막 해주는 거 뭐가 아깝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한텐 이렇게 인색하면서 그치. 마음이 자기들은 외식하죠. 아이 있는 장난감 또 사주죠. 자꾸 크는 아이한테 비싼 옷 사주죠. 이러면
그치. 당연히 서운하지. 잔소리 아니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갈등 소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아이의 양육자가 조부모님이라면 맞아요. 조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그렇다. 행복한 육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직접 키우기도 하고 키우는 거를 이제 도움을 받고 있지만 네네. 진짜 대단한 직업이 저는 전업주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가사와 육아 노동이 네. 너무너무 어. 힘들고 어.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할 때 뭐 상사와 직장의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거 만만치 않게 가사와 육아 노동이 힘들다. 네. 이거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황혼 육아 관련해가지고 이 노동 가치를 통틀어 봤을 때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3조 원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근데 아쉬운 거는 그만큼 조부모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어떤 곳이 많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또 기관이 있을 거고요. 사실은 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굉장히 많고 원화 모집이 안 되는 어린이집도 참 많고 하지만 부모님들마다 선택하고 싶은 곳이 다르니까 아마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네. 하지만 많아도 있어도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가는 직장 어린이집이 아닌 이상은 또 우리 엄마 만족이 안 돼. 아버지가 더 잘해주시지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 바에는 맞아요. 차라리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황혼 육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조부모님하고 부모님 간에 진짜 협의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돼. 아까는 우리가 비용 얘기를 했지만 네. 비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할머니가 너 그거 좀 정리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옆에서 엄마가 나 어렸을 때도 저렇게 정리를 가지고 나 편하지 않게 하더니 또 내 애한테도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풀지 못한 정서적인 갈등이 어머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한테 했을 때 불쑥 튀어나와서 아이 앞에서 어른 간에 다툼이나. 네, 그렇죠. 그럼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싸워 이러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맞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꼬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부모님들은 사실 대부분이 아이에게 훈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실제로 애가 너무 예쁘니까 막, 네. 막 혼내려고 이러고 하면 너무 짠해서 얘기를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조부모님이 양육을 할 때는 그렇다면 네. 아이에 대한 훈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네. 훈육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아이의 부모가 훈육을 하는 거고 조부모님은 훈육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8시간, 9시간 함께 하면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이라고 해서 항상 네, 훈육 상황을 안 만들 거라는 건 우리는 뭐 없잖아요. 더 만들어요. 뻔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거 다 받아줄 맞아, 알기 맞아, 때문에 맞아. 더 억지 부리지. 아, 원래는 사랑받으면요. 더 응석 부리고 맞아, 싶고 맞아. 또 뭐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음. 사실은 조금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데 그거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그러하되 훈육 엄마가. 상황이 생길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훈육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아이 부모에게 알려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훈육 파트가 사실은 훈육 파트. 예,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오늘 그 주제만 가지고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약간 러프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네. 훈육할 상황이 만약에 아이가 직접적으로 뭐 콱콱콱콱 달려와서 할아버지의 가슴을 쾅 받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맞아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없을 때 얘가 내가 좀 이뻐하면 내 가슴을 쾅쾅 박아서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훈육 상황은 네. 일단은 받치지 말아야 돼요. 이쁘면 왜 애가 와가지고 탁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안 맞도록 해야 돼요. 피하고. 맞아. 맞고 피하고 그런 다음에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죠. 때리면 안 돼. 할아버지 박으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만 뭐 반찬 깨적거린다든가 아니면 싫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애 앞에서 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의 상황을 공유를 해주려는 거지 애 앞에서 너 자꾸 그러면 엄마 아빠 오면 너 이럴 거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반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상황을 했을 때 이거 참 훈육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네. 아이 부모하고 내 자녀하고 사실 이럴 때 밥 먹는데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이러면 얘기를 네. 해요. 아니면 아이 부모님께서 아이 있는 곳에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엄마, 만약에 우리 누구누구가 밥 먹고 양치 안 하면 엄마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예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계속 깨작깨작 거리고 밥 안 먹고 TV만 보고 이럴 때는 조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나름의 훈육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요? 그 훈육은 부모님께서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지금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 그만 먹게 하라고 했어. 먹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먹지 말고 그쵸. 숟가락 놓자. 대신에 엄마 아빠도 말씀하셨지? 다음 저녁까지는 먹을 거 없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조부모님이 없어. 이게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 부모하고 아이 앞에서 아예 공론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아이가 우리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부탁했네 라고 한다면은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잘 보이고 싶은 심리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할머니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했지,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또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일관성이에요. 훈육은 일관성도 있어야 하지만 네. 융통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융통성도 부모님하고 먼저 얘기한다면 융통성이 좋아요. 우리가 황혼 육아나 조부모 육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네. 잊지 말아야 될 게 워킹맘 또는 뭐 우리 애들 좀 자리 잡게 해준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손주가 잘 자라게 한다라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빠뜨리고 그렇네. 부모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른 입장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손주입니다. 우리 그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그래서 훈육도 마찬가지로 손주를 위한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육이기 때문에 혼낸다, 화낸다, 성질낸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뭐 그 자식을 네. 손주를 양육하면서 조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과의 갈등, 뭐 아이에게 뭐를 해주니 어쩌니 이런 갈등으로도 힘들지만 네. 실제로도 손주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는 조부모님들도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좀 크면은 어린애도 그래요. 예를 들면 4살 아이가 할머니 미워 집에 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머니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어떻게 3살, 4살짜리 아이한테 상처를 받을까 그런데 맞아, 받아. 나이 먹으면 맞아요.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운병이에요. 서운하다. 서운해. 맞아. 내가 저를 봐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니까 걔가 3살, 4살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아이한테 나온 말이 그냥 그 아이의 부모의 모든 것을 담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막 놀이터 가면 우리 아들이 막 달리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잡기놀이도 못해. 이제 왜냐면 이제 걸음도 늦으시고 이러니까는 네네. 달리기를 나보다 못하네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될 걸 뻔히 아니까 이든아 아들아 놀이터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갔을 때는 그렇게 뛰어놀면 위험하지. 그냥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그렇게 놀아.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걸음이 달리기가 맞아요. 내가 더 빨라. 아니면 바보야?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우면 맞아, 할머니 이게 맞아. 뭐야? 그랬을 때 할머니 모르겠는데 할머니 바보야? 이렇게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럴 땐 방법이 있죠. 뭐라고 읽는 건데? 할머니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잘난 척을 하고 싶잖아요. 네. 으쓱하고 싶잖아요. 할머니 몰라 그러면 할머니도 조금 아는데 궁금해, 듣고 싶어. 알려줘. 우와 잘한다. 할머니도 한번 따라해볼게. 그래서 이러면 사실 일석이조죠. 그러네. 근데 그 순간에 짠. 할머니 영어 못해? 예를 들면 속상하지. 뭐 할머니가 몰라? 뭐 이렇게 하면은 맞아. 순간 60대 할머니도 6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손주와의 갈등도 사실은 손주한테 나오는 별 의미 없는 말, 이걸 너무 또 우리가 과대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긴 제 친구는 딸이 5살인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외할머니한테 가면은 너무 막 되게
공손하게 뭐 네. 할머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잘하는데 네. 친할머니한테는 이게 너무 편해서 그런지 네. 친할머니가 뭐 자전거 같은 거 잡아주려고 그러면 음. 아, 내 거야 잡지 마. 할머니 잡지 마. 막 이러고 네. 되게 막 친할머니한테는 너무 막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제 친구가 뭐 친할머니한테는 뭐 이렇게 하고 외할머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네. 하니까 제 친구도 되게 곤란하대요. 당황하지. 그게. 네. 네. 근데 이게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를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할머니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녀한테든 손주한테든 굉장히 서운해하는 게 많은데 저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운할 준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서 잡지 마. 잡지 마. 그대로 에코익 화법이거든요. 돌려주기. 잡지 마. 잡지 말라고. 물론 이제 이렇게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알았어, 안 잡을게. 그리고 또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할머니 계속 따라와. 근데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맞아요. 그럼 할머니가 딱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네가 몇 바퀴 도는지 셀게. 한 바퀴, 두 바퀴. 다른 역할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지금 얘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되 우리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네. 너무 진짜 이 대표님 말 들으니까 뭔가 되게 해결이 막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왜 이것도 못해? 뭐 이거 할머니랑은 대화가 그러니까 귀가 또 안 네네네네. 들리시니까 그렇게 내 말을 잘 못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막 그렇군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라면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은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는 왜 이것도 몰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할머니가 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거든. 너 더 어렸을 때는 더 천천히 얘기했어. 너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아듣게 말해줘. 항상 부모님도 그렇고 조부모님도 네. 그렇고 아이랑 함께 할 때 있죠. 네.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가 열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가 꼭대기까지 치솟는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좀 정상치에서 내가 좀 힘들어지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 둘, 셋 속으로 세시고요. 이렇게 평소 목소리를 내도록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애랑 똑같이 갑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랑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뭔가를 볼 때는 에이 그러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맞아요. 수준이 똑같으세요. 맞아요. 근데 애한테 정신 차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내가 정신 겁니까? 차려야지.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은 또 워낙 빨라서 네, 돈 네. 문제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에 있어서 네. 되게 거침없이 막 내뱉을 때가 있어요. 네. 뭐 할아버지는 차 있어? 이제 어. 운전을 나이가 있어서 못하시니까 차를 다 파시고 막 네, 이러면은 할아버지 차 없어? 할아버지는 젊을 때 일했어? 막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네네. 우리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네네. 할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네. 음. 뭔가 남자들은 막 맨날 책 보면은 막 운전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할아버지는 걸어 다니시네. 네. 막 이런 약간 물질과 관련된 네네. 지금 할아버지 나 이것도 못 사줘? 막 사줘? 막 이런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아요? 지금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네. 받아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좀 담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차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연세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운전을 했었는데 나이가 많으면 운전하는 게 위험하니까 나라에서도 있지 운전면허증 반납하자 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애국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약점을 아이가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는 궁금한 거거든요. 맞아, 궁금한 거야.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할 때는 얘 수준에 맞게끔 그 정도만 대답해 주고요. 돈 없어? 이것도 못 사줘? 만약 이런 쪽으로 맞아, 아이가 간다.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육아비를 받더라도 육아비는 나를 주는 거지 손주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카드를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영수증 처리를 별도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내 아이한테 할아버지 돈 없어. 네가 뭔가 갖고 싶어? 근데 그 부분은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뭔가 사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복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많은 그룹으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나오는 통로도 좀 같이 일원화시키는 것도 이럴 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좀 푸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차이 많아요. 맞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돈이 더 생기나요? 아니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만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뭔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아예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써도 쓰는 거지. 만약에 돈 썼는데 엄마는 왜 그걸 애 사줘 자꾸만 이런 또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고 욕 먹는 거죠. 먹지. 진짜로 그러지 좀 말자는 되게 거죠. 그 네. 애들 자동차 중에 되게 비싸 한 4,500씩 하는 맞아, 장난감 맞아. 디트로넨가 뭐 그런 게 네,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를 애가 너무 갖고 싶다고 했는데 네, 친구는 네. 안 사줬는데 네. 이제 시부모님이 약간 여유가 있으신 네, 거예요. 네. 가가지고 그걸 종류별로 한 개씩 사줬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아니 애 버릇 나빠지게 왜 자꾸 이런 걸 해주시지? 네. 그렇네. 네, 그거 이런 스타필드 가면 1시간에 25,000원이면 탈 수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요. 와, 이렇게 모르죠, 그게. 육아 종합 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도 교구가 굉장히 많고 소독 다 해서 이렇게 보따리로 맞아, 해서 맞아. 해주고 또 가져다 주면 또 새로 소독된 걸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맞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다든가 또는 우리 아이가 또 손주에게 너무 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괜히 없는 갈등도 맞아, 생겨. 맞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그 변신 로봇 하나도 7, 8만 원이거든요. 7, 8만 원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걔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줄 때 정말 1년에 한번 생색을 미친 듯이 내고 나이가 좀 애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됐을 때는 가격대가 있는 거를 모아서 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릴 때부터 막 비싼 거 계속 사줘봤자 이게 네.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어른끼리의 이야기가 잘 돼야 되고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할 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거 모아서 뭐 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대표님께 요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대가 행복한 황혼 육아법. 부모와 조부모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통일화시킨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네. 특히 훈육 같은 부분. 네. 그리고 이런 돈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통로를 하나로 일원화한다. 네. 알려주시는 거. 네. 그리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몰라? 라고 했을 때 한번 알려줘 볼래? 할머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또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할머니도 놀랄 만큼 많이 아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붙이는 거죠. 내일 유치원에 가서 동화 들은 거 있으면 듣고 할머니한테 들려줘. 그러면 사람이 내가 듣고 아는 거하고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들려줘야지 하고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해결하는 건 사후 약방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맞기 전에 하는 거고 뭡니까? 맞기 전에 손주를 맞기 전에 미리요. 그래서 저희가 삼고초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3번을 찾아갔다는 것에서 유래를 하는데 3번 이상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두 양육자, 그러니까 4분이죠. 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를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2번째 만나서는 첫 번째 만났을 때 빠뜨린 이야기 나누고, 3번째는 저는 문서와 서류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도 이런 거 할 수 있죠. 냉장고에다 붙여가지고, 자, 너랑 했던 거 저기 봐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통제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무슨 그런 게 필요해가 아니라 가족이라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베이비시터나 또 다른 삼자한테 맡기면 우리가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요. 맞아요. 6시다. 그럼 6시 막 숨이 넘어가고 1분만 돼도 가버리시니까. 맞아.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너무 많은 융통성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3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문서화한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 마음속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약속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할 말 안 할 말 잘 구분해서 하고 내가 만약에 서운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그러식이 아니라 엄마 나하고 차 한잔 해요 하고 이렇게 앉아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손주를 잘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중심에 놓고 그렇지만 우리 두 사람이 또 자주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부모님께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다면 조심스럽게 얘기 꺼내고 근데 사과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부모님도 제발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찬, 세탁, 청소 이거는 불화와 갈등을 아주 일으키는 불씨가 되거든요. 반찬 해주려면 냉장고 열잖아요. 네. 냉장고 열면 잔소리거리가 널려져 있어요. 네. 먹지도 않은 걸 이렇게 사놨는지 네. 돈에 끼라고 봐줬더니 이런 건 또 사놓고 네. 뭐 이러면서 빨래하려고 하면은 또 그렇죠. 청소하려면 맞아, 구석구석 맞아. 봐야 되잖아요. 볼수록 해줄수록 사실은 내가 부모라서 자녀 아끼는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세 글자로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아예 하지를 말자.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손주의 부모는 내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아이로 보면은 못 믿어요. 아직도 내 눈에는 제가 애처럼 보여서 이 부모가 손주한테 하는 것도 자꾸 잔소리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다. 부모의 우리 아이의 아이다. 그치. 내 자녀의 아이라는 거. 음. 그리고 손주 앞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기보다는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라고 부르는 것이 손주에게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해요. 네. 그리고 손주 앞에서 우리가 외국이라면 이름 부르죠. 그게 또 문화이고 자연스럽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호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주가 있을 때는 어떤 자아 정체성을 더 부각시켜 주느냐. 우리가 누구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말에도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이 앞에선 부모고 그죠? 손주 앞에서는 할머니죠. 네. 제가 택시를 탄다면 저는 그냥 아줌마 승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님, 손주가 있을 때는 호칭 하나도 네. 우리가 좀 삼가하고 조심해서 부른다면 네.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그 경계선이 지어지면 우리가 서로 넘어가서 네. 훅 거리를 침범하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괜찮은 네. 3대 행복한 그런 육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명주 대표님과 황혼 육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대가 행복하려면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궁금한 점들 있으면은 궁금한 주제들 있으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